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오름세로 전일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39% 상승한 2,540.51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0억 그리고 244억 원을 동반 매수했고 개인은 800억 원이 넘는 순매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탄력적이었고요. 그 밖에는 통신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에 장중에 796선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약세로 다시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 넘게 내리면서 780.9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셀트리온이 3% 넘게 하락했고요. 신라젠과 바이로메드도 5%대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에서 어떤 흐름들 이어질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장 2부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부과가 되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금부터 문자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하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시초가 공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코롱입니다. 최근에 티슈진 상장 이후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자회사 티슈진이 31.1%, 코롱생명과학이 20.3%, 코롱인더스트리 32.2%, 코롱글로벌 75.2%를 보유한 코롱그룹의 지주회사인데요. 이 외에 11개 비상장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자회사의 건설 사업이나 유통 사업, 그다음에 제약 IT 사업 쪽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NAV 기준으로는 자회사 티슈진과 코롱 생명과학이 전체 비중의 49%를 차지하는 실질적인 바이오 지주회사 형식으로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 티슈진은 퇴행성 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 중인데 2006년부터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2023년 제품 출시가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출시가 예상되면서 향후 정상화 시에는 연간 5조 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코롱 생명과학 또한 원료의학이나 항균제 등의 판매 그리고 바이오 신약 연구 개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보사의 아시아 지역 내 개발 및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2016년 일본 미쓰비시 스타랍에 서브 라이선스 아웃을 했고요. 국내 판권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투신 주가는 공모가인 27,000원 대비 전체적으로 150% 이상의 상승을 보였었는데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에서 현재 3조 7천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외에 자회사 코롱 인더스트리는 증설 및 신사업 호조 기대감으로 9월 저점 대비 약 20% 상승하고 있고 코롱 생명과학도 연초 대비 23.1% 상승을 보였습니다만은 주 코롱은 11월 6일 투신 상장 모멘텀 소멸로 그 뒤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할인율이 상당히 많이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코롱은 투신 31.1%를 보유 중이기 때문에 투신 지분 가치만 1조 1,500억 정도로 코롱 시가총액 8,800억을 크게 상회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티슈진 제외하더라도 코롱 인더스트리나 코롱 생명과학 등 주요 자회사의 랠리가 지속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과다한 할인율 축소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향후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7만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박성환 차장과 함께 시초가 공략주로 코오롱을 잡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이제 가져볼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매매에 달린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림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안정된 수익률을 원한다면 수급과 추세의 전환을 노려라 권광현.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그리고 메리츠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의 추천주 10종목씩 공개 도와드리기에 앞서서 두 분의 수익률 자랑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첫 번째로는 권광현 이사의 종목입니다. 11월 8일에 추천해주신 에코프로인데요. 지금 25%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지훈 차장의 종목도 살펴볼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가 11월 6일에 추천을 해주신 종목인데요.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네요. 우선은 권광현 이사와 함께 에코프로에 대한 리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프로는 지난주 방송 중에 8% 정도 상승을 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종목이네요. 지난주에도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문 대통령과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만나서 면담을 하는 도중에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관련한 언급을 했던 부분이 지난주 배터리 관련 수급을 굉장히 완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 흐름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문제없이 잘 이어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김지훈 차장의 이녹스 첨단 소재도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의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FPCB 소재 사업이 국내 FPCB 업체들 애플향 쪽 물량 확대에 따라 계속 양호한 성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35% 올해 대비 내년도 35% 성장을 예상하고 있네요. 주목할 점은 원재료 공급 부족으로 글로벌 FPCB 소재의 공급 역시도 좀 부족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주요 원재료가 그 동박과 PI 필름인데요. 동박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 수요가 급증해서 지금 물량이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에 있고, PI 필름도 애플향 FPCB 물량 증가로 좀 물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FPCB 업체들이 소재 다변화 차원에서 지금 원래는 일본과 그 신일본 제철과 듀퐁 쪽으로 납품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초기 RFPCB 물량에는 이제 그 이녹스 첨단 소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납품이 시작돼서 4분기에 매출이 아마 상당히 그 FPCB 물량 공급 물량 2배 증가에 따라 최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뭐 FPCB 외에도 방열 시트와 반도체, OLED 등 IT 부품 소재 쪽을 지금 기존의 일본 제품 국산화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최대한 모멘텀을 받을 전망이고, 최근에 뭐 외국인과 기관 쪽 동시 순매수가 들어와서 앞으로 향후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추천주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추천주 공개에 앞서서 특징주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전일장 특징주인데요. 첫 번째 특징주는 롯데쇼핑입니다. 전일에 신동빈 회장 주식 처분 여파 소식과 함께 10,000원 정도 넘게 떨어지면서 하락하면서 21만 5천 원 선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앞으로 이 종목 흐름이 어떨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두 분 다 배드 의견 주셨는데요. 권광현 이사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신동빈 롯데 회장이 2,146억 원 규모의 롯데쇼핑 지분을 매각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주식 수로는 100만 주 수준이고 지분율 3.5%에 달하는 대규모 빅딜이었죠. 당연히 개파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보니까 낙폭을 보였고요. 롯데쇼핑의 가치를 가늠해 보면서 지금의 큰 낙폭을 매수 기회로 바로 포착을 하시기에는 조금 섣부른 매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롯데쇼핑의 향후 성장세에 대한 의문이 아직 전혀 해소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의 흐름을 보시면서 주가를 판단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봐 보겠습니다. 유진테크인데요. 유진테크 역시나 D램 투자 증가로 내년에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에 지금 목표 주가도 3만 원 정도로 조정이 돼 있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두 분 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김지훈 차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3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한 게 좀 특징적이었는데, 근데 제품이나 영업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메이저형 고객사양 장비 매출이 4분기로 이연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돼서 4분기의 실적 상당히 대폭 개선 전망을 예상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4분기에 삼성전자 평택 페이스 2 라인과 SK 하이닉스 M14 2층의 그 페이스 2 라인에 3D 랜드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 D램에 대한 미세화 지속으로 매출이 4분기에 528억, 영업이 160억,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인수가 마무리되는 엑시트론, 그러니까 D램량 ALD 장비랑 3D 랜드양 CBD 장비가 추가될 경우 이 부분엔 엑시트론에 대한 실적 모멘텀도 좀 반영이 될 것이라 보여 좀 수급적으로 기관 쪽에 순매수가 들어있어 추가 상승 여지는 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23일 목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또 어떻게 출발할지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 화이트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통해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금 움직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시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서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어제도 빨간불을 켜고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은 파란불을 켜고 지금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약보합세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불 켜면서 각각 0.65% 그리고 0.6%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3%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오늘도 지금 강부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양 지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고 코스닥 지수는 모처럼 하락세가 나와줬는데 오늘도 우선은 코스피 지수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05% 오르면서 2541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 넘게 내리면서 777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차익 실현 매물 쏟아냈는데요. 대장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어제도 3% 넘게 하락하며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2% 가까이 빠지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1만 1,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어제 14% 넘게 빠졌는데 오늘도 거의 7%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어제 파란불 켜면서 마감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상승 흐름 이어갔는데요. 오늘도 강보합권으로 0.65%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저희 코스닥 시장까지 총 상위 종목들 좀 살펴봐 드렸고요. 이어서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종목 준비해 오셨고요. 10위부터 1위 종목들 차례차례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10위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권광현 이사의 10위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엔 새로 가져온 종목입니다. JYP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새로 추천드리는 종목인데요. 최근 한중 외교 긴장이 대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부분을 증명해주는 이벤트들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체결 때부터 가시화되어 갔던 사드 리스크 해소 분위기가 이제는 중국의 광군제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매출이 크게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서 증명이 되고 있듯이 지금 한중 관계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보복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되게 많으셨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 증시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최대 수혜 업종은 아무래도 화장품주와 엔터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JYP라는 종목이 엔터주에서 존재를 하고 있죠. 지난 17일에 발표했던 3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밑도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했던 부분을 다시 내려놓을 수가 있어서 지금의 매수 기회를 줄 수 있었죠. 지금 현재 주가가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매수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공시의 미흡함을 보충해줄 부분은 JYP의 캐시카우로 불리는 트와이스의 복귀 그리고 누적 매출액 부분인데요.
트와이스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트와이스는 컴백 때마다 JYP의 매출폭을 크게 끌어올리는 효녀 요력을 톡톡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컴백에는 일본 진출이 첫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4분기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이 지금 680억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이미 전년 대비해서 200억이나 증가한 수치를 보이는 부분으로 상승 모멘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짚어드리자면 현재 고점 부근에서 보여주는 단기 박스권을 생각을 해서 일단은 짧게 1차 목표가를 잡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2,3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KB금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추천드린 이후에 아직 큰 변동 없이 자리를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는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KB금융은 지난 10월에 발표했던 잠정 실적 발표에서 이번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8%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13% 증가했다는 결과를 내보였습니다. 매출액은 48%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이 70%가 증가했던 지난 2, 4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매출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손익 부분에서 굉장히 순이익률을 높이는데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반기에 크게 늘었던 이 대차 잔고 부분이 꾸준히 줄어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점이 한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반등으로 잡기에 최고의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큰 저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64,000원 선까지는 무난한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64,000원, 손절가 5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은행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은행은 올해 실적이 가장 기대되는 은행주 중에 하나죠. 먼저 소개해드렸던 KB금융이 지주사로서 전체 금융 영역을 아우른다면 우리은행은 은행 사업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봉상 62평선이 받쳐주는 15,000원 선을 강하게 하방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변곡점 부분을 다지는 시기라고 판단을 하시고 적극적인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달 있었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은행이 기록한 누적순이익은 1조 3,785억 원이었죠.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24%나 상승을 한 부분인데 이미 전년도 전체 순이익분이 어떤 1조 2,600억 원을 넘어서는 수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은행을 비롯해서 한국 은행 업종의 ROA나 ROE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큰 주가 상승이나 큰 고평가로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나 상승 모멘텀을 더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틀림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상반기에 잠시 크게 늘었던 대차 잔고가 안정 수준까지 내려온 이후에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큰 변동 없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20,000원, 손절가 14,8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로보스타 한번 살펴볼게요.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드는 제조용 로봇, 그리고 다양한 공정 장비, 기초 장비는 FPD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처음 추천드린 11월 초 시점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19,000원 선을 넘어서면서 아쉽게도 기간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매물대가 가득 쌓인 현재의 17,000원 선 초반 자리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볼 수가 있기도 한데요. 주봉상의 흐름은 여전히 하방선으로 받쳐주고 있는 62평선을 잘 딛고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목표가를 짧게 드렸었기 때문에 이미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지켜보고만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시 재매수를 고려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19,500원, 손절가 조금 올린 16,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종근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원 선이 굉장히 무겁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데요. 종군당은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1차 목표가를 넘어서기가 무섭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어요. 매수 시점과 매도가를 잘 지키셨으면 약 한 15%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많은 기관에서 14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한 곳이 많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적극적으로 쏟아져 나와서 지금의 저항선을 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 공매도 물량도 낙폭을 좀 키운 감이 있고요. 하지만 전일 보여줬던 큰 하락폭은 사실 우하향의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논란을 빚었던 대웅제약과의 글리아티린 대조약 지위를 결국 종군당이 가져옴으로 인해서 이 부분의 연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자체의 컨센서스가 하향해서 주가가 하향이 된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더 짚어보면 올해 예상 PER이 겨우 22배 수준으로 동종업계 대비해서 아직도 낮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1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을 만큼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적인 부분도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세워드릴게요.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4만 4천 원 그리고 손절가 12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광현 이사의 오늘 추천 종목 12종목 JYP 엔터부터 6위 종목 종근당까지 우선은 공개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김지훈 차장의 12종목 살펴볼까요? 네, 먼저 SK 말씀드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SK그룹 자체가 IT 서비스, ICT 융합,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모듈, 바이오 제약, LNG 밸류체인까지 5대 핵심 분야를 집중 육성해 2020년까지 매출 200조, 세전이익 10조 달성의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이 중에 특히 ICT 융합이 4차 산업혁명화에서 가장 성장할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클라우드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스마트 물류,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SK 중점적으로 담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oT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이 결합된 종합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스칼라를 만들어 중국 홍하이 그룹의 충칭 공장의 프린터 생산 라인의 시범 구축을 완료했고요. 라인 사업 확장을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공장 사무 자동화 정비 기업 전문 기업인 SM코어를 인수해서 스마트 팩토리 본격 성장화에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 쪽에서도 홍하이 그룹과 물류자회사 저스타 글로벌 융합 물류 전문 합작 기업 FSK LNS를 설립해서 중국 쪽 글로벌 시장 물류 BPO 사업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월달과 4월달에 산업 생산한 SK E&S 발전 부분, 그러니까 파주와 장흥, 문산 등의 생산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가 연료의 직 도입을 통한 원가 경쟁 확보 환경화에서 발전 부분 생산 능력 확대가 이익 규모를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SK 네트워크스, SK 머티리얼즈, 그리고 반도체 모듈 쪽의 SM코어까지 전방 산업에 따른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것을 예상하고 있어 수급적으로 투신과 연기군 양쪽으로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중장기 성장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로엔입니다. 멜론의 유료 가입자 수는 AI 스피커 보급률에 비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I 스피커는 PC와 스마트폰 다음으로 음악을 소비하는 킬러 디바이스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I 스피커의 킬러 콘텐츠로 음악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멜론의 신규 그리고 전환 이용자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정에서 사용할 음원에 대한 재생시간, 이용 연령층의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고 강력한 플랫폼 기반의 카카오와의 시너지를 통한 사업 다각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드라마 사업 좀 결합되면서 외형 성장을 하고 OST 등 자체 음원 확대를 통해 멜론 플랫폼에 대한 수익성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여 올해 대비 내년은 매출이 17%, 영업이 22%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외형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면서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수익 목표가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좀 상향 조정해드리고 중장기 로엔의 성장성과 우상향의 추세 흐름에 대한 홀딩하는 전략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의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고효율 그리고 친환경 발전 설비인 연료전지의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면적이 가장 작고 기후 조건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8년
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 제도 RPS 제도라고 하는데 그 2023년까지 약 10%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환 등 정책 강화에 좀 수혜를 좀 받을 전망입니다. 2년 만에 수주 1조를 했고요. 올해 신규 수주액도 1조 1,000억에 달합니다. 내년에도 정부 정책에 힘입어 1조 넘게 수준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주당 배당금이 순차적으로 상향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 친화 정책도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간 17조 4,400억의 매출에 영업이익 1조 1,800억을 예상하고 있어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수급만 조금 붙어준다면 주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개인적으로 목표가 17만 원까지는 우상향의 추세를 긍정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G입니다. LG전자가 전기차 부품 사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각 계열사별로 전장 사업인 전기차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시 키포인트는 GM과 차세대 전기차 쉐보레 볼트 EV에 구동 모터 등 핵심 부품을 11개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는데 폭스바겐 쪽과도 전략적 파트너로 LG화학 같은 경우 총 28개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82개의 프로젝트를 지금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만 30조 원 이상을 달성하고 있고 300km 이상을 주행하는 2세대 전기차의 시장에 본격적인 성장의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비상장회사의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환경에 있고요. 실트론 매각으로 유입된 현금을 바탕으로 지금 세계 자동차용 조명 부품 최대 업체인 오스트리아 JKW 인수전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M&A 진행도 주가의 프리미엄 가치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34일째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폭발적인 순매수 중이라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씀드리고 중장기 목표가 10만 원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보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역시 포인트는 자회사의 수익 다변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이익 실현이 가능하고 타 증권사 대비 증시 환경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적다는 좀 강점이 있습니다. 운용 자회사의 AMU 자산 보유율이 44.4조로 꾸준히 자산 성장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캐피탈 자회사 쪽도 매분기 경상 이익 수준으로 이익을 달성해 금융지주의 수익 안정화에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손실에 대한 우려는 고객 기반 급증에 따른 필연적 현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좀 긍정적이라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형 5개사 증권사 중 유일하게 단기금융업, 발행업 사업자로 지정돼 신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익 증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상 ROE 기준으로는 14.5% 탑 수준입니다. 초대형 증권사 중 가장 탑 수준의 자기자본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 PBR 0.9배로 여전히 저평가라 기관 쪽에 고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정부가 강조하는 금융산업의 새 성장 동력 창출 핵심인 아젠다가 인터넷 전문은행 쪽, 그 다음에 초대형 IB를 감안한다면 두 가지를 모두 보유한 종합금융사라서 상당히 투자가치 메리트가 있고 주가의 레벨업은 필연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훈 차장의 오늘 추천주 12종목 SK부터 6위 종목 한국금융지주까지 우선 공개를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샵 008 2번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선은 3271님께서 보내주신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엔코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3,03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권광현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살짝 수익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한 10%를 한참 넘는 수익을 기록을 하다가 요 며칠간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수익폭은 조금 제한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월요일에 연간 최대 거래량이 근접할 정도로 거래량이 폭발했을 때 보유 물량의 반 정도를 수익 실현하셨으면 확정 수익분 때문에 좀 더 편안히 보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의 매매를 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엔코는 포스코와 관련된 전기차 플랫폼 회사를 인수함에 따라서 최근 상승이 발생을 한 부분인데 결국은 전기차 테마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고 보고 기업의 컨센서스가 갑작스럽게 크게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추세를 보면서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한 5% 이상의 하락이 너무 갑자기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일단 추세를 지켜보다가 다시 매도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매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엠코 조금은 들고 가시면서 지켜보라라는 말씀 도와드렸고요. 다음은 또 5483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첼시스인데요. 매수가 1,240원의 비중 역시나 20% 정도 담고 계십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김지훈 차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첼시스 자체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오른 거는 역시 정부가 그 고성병원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 중에 하나로 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역시 그 첼시스의 자회사 그 넬 바이오텍이라는 자회사가 이제 항생제, 소독제, 뭐 동물용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라 이 부분에 대한 좀 모멘텀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첼시스 본연의 본연의 그 제품과 매출하는 무관하게 이런 그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을 올라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 상승의 여지는 좀 크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계속 팔고 있고 기관의 수급은 뭐 전혀 없는 상태라 좀 본전 수준에서 그냥 정리를 하시고 좀 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주도주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첼시스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다고 해서 우선은 저가 매수 달인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저가 매수 관심주 어떤 거 포착됐나요? 네, NC소프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캐시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있는 하단, 기반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보면 되는데요. 리니젠, 사실상 시장의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큼 국내 시장에서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는 대만 흥행 기대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업사이드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년에도 신규 모바일 신작이 3개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순차적으로 출시될 신규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추가적으로 박스권 상단 뚫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50만 원, 손절 가격은 4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가 매수 관심주는요. 최근에 바이오주에 이어서 외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임주 NC소프트입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또 권광현 이사의 5위부터 1위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5번째 종목으로는 인바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종목이죠. 네. 지난주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던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고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는다기에는 현재 너무 아까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이평선 121선에 굉장히 큰 저항을 받고를 있긴 하지만 여전히 추세 이탈을 판단한 만큼은 하락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선을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5,000원 선까지 밀려줬다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생각이 되긴 하는데 오늘과 이번 주 내 가격 움직임을 보면서 진입을 하게 되셨을 때 수익률이 가장 크게 극대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 부분에서 이번 3분기 잠정 실적 공시를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35% 이상 증가를 했고 컨센서스가 213억 대비해서도 15% 이상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50%와 85% 수준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는데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한동안 연속 매도를 보이던 외국인이 다시금 큰 매수를 통해서 아직 매수 위로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이 딱히 없네요. 매수 전략으로는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33,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나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나와는 어느새 처음 추천드렸던 시점 대비해서 약 한 15% 정도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네요. 최근 실적이 워낙 좋아서 올해 정고점 부분까지 슈팅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었는데 기대처럼 빠른 급등세는 있질 않았고요. 차근차근 실적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부분을 살펴보시면
지난 14일에 발표됐던 다나와의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다나와의 연결 실적은 매출액 260억 원, 영업이익 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74% 그리고 73%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어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여전히 연간으로 우상향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조금만 높여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13,700원 그리고 손절가 11,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휴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를 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낙폭이 크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간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아쉬움이 남네요. 이번 주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기관의 순매도 전환이 가장 주요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휴젤은 지난 10월 말에 3분기 잠정 실적 공시에서 컨센서스 대비하여 10%가 넘게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어닝 쇼크였죠. 그로 인해서 주가도 많이 하락했었고요. 하지만 이번 달 들어서 다시금 진행한 밸류에이션 평가에서 현재 3분기에 벗어났었던 예상치는 수출 증가로 인한 매출 상승분이 반영되면 4분기에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평가 부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어닝 쇼크에서 비롯된 공포가 아직도 작용하고 있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상 지지선 부분에 좀 근접을 해 있는데요. 매수 시기를 꼽으라면 현재의 자리가 가격적으로는 큰 메리트를 주고 있지만 지지선 이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여전히 타이트하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으로 목표가 56만원, 손절가 43만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수익률 자랑을 해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종목이네요. 에코프로는 지난주 1차 목표가를 좀 타이트하게 수정해드린 게 무한할 정도로 수급이 너무 좋고요. 추세도 너무 좋고요. 최상등급 상태를 유지하면서 1차 목표가를 그냥 넘어서 버렸네요. 처음 추천드렸던 시점부터 20% 넘게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도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았냐고 물어보시면 네, 물론 아직 남았습니다 라고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차트상으로 첫 번째 저항으로 작용할 가격이 바로 보이죠. 4만원 선인데 일단 4만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밀어올릴 수 있겠지만 신고가 갱신도 함께 이루어질 저항선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넘어서려면 밸류에이션 전략 매력뿐만 아니라 수급도 도와줘야 되겠죠. 먼저 밸류에이션을 좀 짚어보면요. 다음 주 발표가 예상되는 3, 4분기 실적은 매출 800억 수준으로 전년 대비 80%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78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90%를 기록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에는 전혀 문제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지가 않네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면 연간 최저 수준의 대차 잔고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가격 전략은요. 단기적 저항선으로 작용할 4만원 선을 넘어서 최고가 갱신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43,000원, 그리고 손절가 33,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코 한번 짚어드릴게요. 코미코도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처음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28,000원을 넘어서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주 전 대비해서 약 한 18%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네요. 호실적과 화랑세를 유지하고 있는 업종이 주가 상승에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됐고요. 짧아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됐었던 3분기 실적 공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굉장히 큰 실적을 발표를 해줬는데요. 코미코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를 했고 같은 기간 동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04% 그리고 160%가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수치는 기존의 시장 컨센서스마저도 22% 그리고 40%에 가까운 초가치를 보여주는 수치였는데요.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이 고르게 성장한 부분에서 앞으로도 몹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조금 더 높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3만원 그리고 손절가 26,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광현 이사의 5위부터 1위 종목군 모두 공개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우리 김지훈 처장의 5위 종목부터 1위 종목 살펴볼게요. 네, 먼저 CJ제일제당 말씀드리겠습니다. CJ제일제당 식품 가공 사업부의
주력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소재와 사료 사업부가 부진해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력인 제약 사업 매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삼성생명 유유자산 매각까지 바이오 쪽 공급과의 우려해소 등 전형적인 기업 가치에 대한 상승 이벤트가 몰아서 좀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실적 가이던스도 충족을 했고 현재 원달러 환율 추세는 CJ제일제당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42.5% 증가한 1,472억의 높은 이익 개선세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력 사업부 가공식품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원단과 대두 등 소재 원가가 안정세에 있습니다. 바이오 등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공급과의 우려를 좀 해소하고 있습니다. 사료 사업부는 판가가 회복되면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어 2018년 실적 개선에 좀 기여를 할 전망입니다.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양호한 대내 환경 변화와 국내 지금 그 내수 쪽에 긍정적인 센티를 가정했을 때 목표가 45만 원까지는 지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또 지속적으로 추천드리는 CJ ENM입니다. 내년은 콘텐츠 경쟁력 개선 노력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로 미디어 업종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방송사업 콘텐츠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11월 24일 기업 공개를 앞둔 스튜디오 드래곤 주당 35,000원의 시가총액 9,813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외에도 JS 픽처스를 통해 제작 역량을 확보하고 있고요. 문화창구와 화hen당 KPJ를 통해 우수 작가를 확보함으로써 종합 방송 플랫폼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로듀스 101과 쇼미더머니 16을 통해 방송과 결합된 음악 사업 쪽은 엄청난 시너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음악 사업 쪽 실적 성장 역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제작 역량의 확대는 동사의 광고 매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어지는 구조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자회사 넷마블 게임즈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넷마블 게임즈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CJ ENM의 내년 매출액은 10%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은 40% 증가를 기대하고 있어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손절가 역시도 89,100원으로 올려잡도록 하면서 긍정적인 우상향의 흐름으로 기존과 역시 변화없는 동일한 전략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친환경과 자율주행 기술의 내재화 그리고 고도화로 타 완성차 업체로 수주 확대 가능성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 사태 좀 개선이 되고 있어서 2018년 현대차와 기아차의 글로벌 생산 증가분의 77%가 중국 쪽 생산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이 43.5%, 영업이익이 92.5% 엄청나게 감소를 했는데 이 실적 부진의 최대 원인이 중국 쪽 생산이 42%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2018년에는 현대차, 기아차 합산 중국 생산량이 전년 대비 40% 증가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AS 사업부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 중에 있는데 90%가 넘어선 현대차 플랫폼 통합률이 SUV와 상위 라인업 판매 비중 증가로 AS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25% 넘는 고이익률을 자랑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매출은 7.3조, 영업이익은 1,821억으로 수익성이 하반 경직성이 견고히 유지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어 기관 쪽 수급이 일부 들어오고 있고 주가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목표가는 30만 원 잡고 손절가는 23만 6천 원을 잡고 업황의 턴어라운드는 주가의 추세 반전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노션입니다. 2017년 건화물 시장의 회복에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최대한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고품위 철강석 중심의 수입 확대 전망에 따라 하반기 갈수록 중국 정부의 은행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1대1로 프로젝트, 슝안 지역 개발 등 중장기 프로젝트 가속화로 2018년 그 건화물 해상 물동량이 3.5% 이상의 견조한 증가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 선봉량은 선박이 가진 운송 서비스에 대한 생산 능력으로 적재할 수 있는 중량 톤수를 말하는데 선봉량 자체는 1.2%에 그치면서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은 매출액이 30%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57%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10월에 2대 주주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였다고 판단하고 있고 향후 잔여 지분 7.6%의 오번 이슈 또한 투자 원금이 이미 회수한 상황에서 건화물 시장
건화물선 업황에 대한 개선 가시화로 점차 좀 해소될 전망이고, BDI 지수 최근 견조한데 BDI 지수에 대한 노출도가 가장 큰 펜오션, 손절가는 5,000원 짧게 잡고 5,050원에서 5,300원 수준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기관에서 연속적인 고른 폭발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목표가 7,000원까지는 지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에 이사님이 말씀해주신 저도 똑같은 종목인데, 코미코 판매량과 판매 가격 P와 Q가 동시 증가 효과를 누리는 상당히 기술력 있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트렌드가 미세화, 고단화되면서 세정 및 코팅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비 비싼 YF3 파우더를 쓴 신기술 코팅 파인세라부터 Y2O3 파우더를 쓴 그 파티클을 제어하는 공정에 더 특화된 노바 등의 신규 코팅 기술에 대한 매출 비중 증가로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황에 대한 호조로 전방 반도체 공장의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설 중인 대만의 신공장이 2018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기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전망입니다. 그 상당히 코미코의 장점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외에도 인텔과 마이크론, TSMC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나노미터 공정 신규 코팅 기술, 표준 기술로 코미코의 기술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텔, 마이크론, TSMC도 글로벌 고객사로 매출이 다변화되어 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 1,253억, 영업이익 273억으로 올해 대비 내년 매출은 17%, 영업이익 23%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최근에 KMC 홀딩스 오버행 이슈 마무리까지 투신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중장기 목표가 3만 원까지는 변함없이 긍정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예측하면서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지훈 사장의 추천 종목 5위 종목 CJ제일젠당부터 1위 종목 코미코까지 공개를 도와드렸습니다. 두 분의 오늘 추천주 1위 종목이 코미코로 동일한데요. 그만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335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M 매수가 31,200원이고 비중 20% 담고 계신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권광현 이사하고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오늘 우리 이사님은 수익 보고 계신 분들만 상담을 해주시네요. 그러게요.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SM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추천드린 첫 번째 종목으로 언급드렸던 종목이 JYP였죠. 이제 엔터주와 이제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SM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의 세특을 볼 수 있는 부분이 JYP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까 부분은 컨센서스를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펀더멘털만 따지기보다는 단기 추세를 고려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지금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들이 테마 최상위권으로 올라올 만큼 수급이 많이 몰렸고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펀더멘털이나 컨센서스를 넘어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임을 정하기보다는 좀 더 느긋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를 고려하시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 목표가로 잡아드릴 부분은 최소 4만 원까지도 조금 여유 있게 보시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 보고 계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문자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2084님께서 두산 인프라코어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8,6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김지훈 소장님 어떤가요?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 상당히 좋은 가격이고요. 비중도 20% 딱 적정합니다. 더 추가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역시 중국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1대1로 정책은 아직 실질적인 수요는 나오지 않았지만 숭안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부터 정책 효과를 두산 인프라코어 충분히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액은 신흥국 쪽에서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장 회복이 1년 후행하는 특징이 있지만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신흥국 쪽 매출이 상당히 좀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엔진 사업부가 향후 성장 동력으로 지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를 보시면 두산밖에 지분 매각 여부는 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이 지분 활용을 통해 재무구조 안정화 가능성은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대비 올해 연간 매출액은 연간
6,561억, 영업이익 668억 수준으로 퍼 8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는 10,000원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고 보유하시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매수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비중을 늘리지 않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상담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두 분의 추천주 10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그리고 메리츠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2부의 마지막 코너 외환여공의 투자 필살기 시간입니다. S현의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구체적인 시황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우선은 외환영웅이 지난 시간에 추천해주신 종목에 대한 수익률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일 신동환 대표께서 종목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LG부터 대웅제약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9월 14일에 편입해주신 종목 경인양행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 달성 이미 했고요. 지금 20% 가까운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1% 넘게 상승 중에 있고요. 9월 20일 추천주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3차 목표가 달성을 하고 23% 넘는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1% 넘게 이 종목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한온시스템부터 NH투자증권까지 나와 있는데요. 9월 29일에 추천해주신 종목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 목표가 달성을 하고 45% 가까운 수익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2,8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게요. 환인제약부터 SL까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10월 16일 추천주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달성을 하고 지금 10%에 가까운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현재가 2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생명부터 대웅까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11월 1일 추천주 삼성생명 그리고 LG화학,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모든 종목들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져가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어제 추천해주신 종목 OCI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역시나 계속해서 보유하고 들고 가시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살펴볼 텐데요. 추천 이후에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 돌파하면서 지속해서 보유 중인 종목들입니다. 코스모, 신소재하고 서울식품은 50% 내외의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진디스플과 카카오 그리고 한온시스템 역시나 30% 내외의 좋은 수익률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외환영웅의 포트폴리오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주 추천주 수익률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 AS 해볼까요? 예. 오늘은 9월 20일 날 추천한 지금 거의 한 50% 이상 찍었던 한미반도체입니다. 어제 대비 43.6% 정도 지금 수익 중에 있었고 지금 현재는 보합이네요. 12,850원. 자, 50.3% 정도 수익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5차 목표가 13,450원 정도, 제가 4차 목표가까지 어제 얘기했는데 5차 목표가는 오늘 얘기했는데 어저께 갔다 왔죠. 5차 목표가 13,450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자, 보유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100% 청산하지 마시고요. 항상 얘기합니다. 수익 나는 종목은 어떻게 한다? 단 한 줄에도 끝까지 가지고 간다. 오케이? 대신에 3차 목표가나 2차 목표가를 잡고 가시거나 또는 공격적으로 나는 이 정도 수익은 났으니까는 나머지 있는 물량은 본절을 갖고 6개월이든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갖고 가겠다 하신 분들은 본절을 갖고 계속 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반도체 본절가가 얼마죠?
8,950원입니다. 8,950원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이 8,950원에 본절이 잡고 거기서부터 6틱을 잡고 계속 1년이고 10년이고 갖고 가 주시고요. 자, 6차 목표가 14,350원으로 제시하면서요. 자, 이 종목은 필사해주 종목으로 편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미반도체 전일의 장중에 수익률 50%를 넘겼었네요.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은 우리 외환영웅께서 베스트 필살주로 등극을 시켜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외 선물 시황 점검 도와주실까요? 예, 항생을 보시면은 항생을 해외 선물 보신 분들은 추세는 어떻게 된댔다? 항생도 상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22일 날 어마어마한 큰 폭으로 거의 600틱 이상이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어제도 또 올라갔습니다.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생방송으로 서울경제 인터넷 방송으로 국내 선물도 하방으로 또 항생도 하방으로 봤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방과 상방이 항상 공존을 합니다. 또한 횡보가 장중에는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서울경제TV 보시면 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추세를 보면서 기다리는 매매로 제가 얘기했던 항생은 상방이다. 국내 선물도 상방이다. S&P도 상방이라면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생은 오늘은 큰 추세로는 횡보로 보고요. 자, 매수는 29,875. 지금 저가가 29,988까지 내려왔었네요. 자, 29,887 정도가 내려왔을 때는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요. 자, 위에서는 30,069.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는 30,090에서 30,100에 저희가 매도 쳤는데 오늘 고가가 30,108입니다. 8틱이 올라간 다음에 빠졌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가격 대본을 써준 거는 30,069가 저항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도 거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위아래에서만 항생은 매매해 주시고요. 다음 오일입니다. 오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일은 분명 추세는 상방이 됐습니다. 그죠? 자, 어제 오일 발표가 있었죠. 발표 있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빠졌습니다. 한 70틱 빠졌다가 새벽에 거의 90틱, 100틱이 올라갔습니다. 이 뜻은 뭐냐? 추세는 제가 오일은 뭐랬습니까? 오일은 추세는 상방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장중과 오일 발표가 하락이 아닌데도 발표가 된다면 거의 80틱이 빠졌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과 큰 손들의 그런 게 개인들을 따라하지 못하게끔 내렸다가 올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하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일은 오늘은 횡보로 보시겠고요. 자, 매수로는 57.62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58.09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고가가 58.06이었네요. 자,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고요. 자, 금도 뭐랬습니까? 금도 횡보지만은 그 위에서 박스권이었습니다. 어저께도 많이 올라갔지만 어쨌든 박스권, 큰 폭으로 박스권입니다. 자, 횡보. 오늘 금도 보시고요. 횡보로 잠시만요. 자, 공격적 매도가는 1295.4 정도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밑에서는 1285.1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아래에서만 매매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도 추세는 아직까지는 횡보했지만 어저께 좀 큰 폭으로 올라갔죠. 자, 오늘도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오늘 유로 FX는 횡보 상봉으로 좀 봐야겠습니다. 좀 횡보로 썼는데, 자, 공격적 매수가 1.18175 내려오면 매수로 잡아주시고요. 자, 안정적 매수가는 더 내려오면 1.17995 지금 횡보로 썼는데 횡보 상방입니다. 유로는 횡보 상방으로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유로 FX. 마지막으로 S&P는 뭐랬습니까? 거의 6주, 7주 동안 계속 상방이다. 다만 6주 이후에 횡보와 눌림은 있었습니다. 그죠? 저번 주에 분명 눌렸죠. 하락은 했지만 추세는
상방이다.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요. 이거에 맞춰서 주식도 상승한 종목을 그렇게 따라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S&P는 횡보로 보겠습니다. 위에서는 2597.50이 저항이 될 수 있고요. 밑에서는 2586.7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고 여기를 벗어난,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벗어난 것은 서울경제 인터넷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안정적 매매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국내 시황 점검과 함께 필살기 종목까지 공개를 도와주실까요? 예, 분명 얘기했습니다. 코스피는 2,500 지금 38.54입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2,507.94가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눌림과 횡보와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추세는 살아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은 335.40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분명 제가 말했던 334.25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1.2포인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횡보와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깨지지 않는 한 추세는 살아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이거에 맞춰서 필살 종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종목코드 020150 머티리얼즈입니다. 잠시만요.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현재는 1.11% 좀 빠졌네요. 450원 빠진 4만50원부터 매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가 4만 50원에 매수해갔고요. 목표가는 44,550원을 잡겠습니다. 44,550원. 손절가는 36,250원을 잡으면서 홀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은 스마트폰 및 텔레비전, IT 전자제품 및 리튬 이온 2차 전지용 일렉포일이란 제조 판매하는 업체고요. 2017년 상반기 매출은 2,116억 원을 기록했고요. 4.8% 정도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05.7%가 증가한 283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당기순이익도 23.7% 상승한 292억 원을 기록한 괜찮은 종목입니다. 관심 있게 유념해 주시고 현재가 지금 4만원, 4만 50원부터 매수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SC히어로 인베스트먼트 신동원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출발장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시총 상위 1위 종목 나란히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지수도 약간 빠지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주들 약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780선은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살펴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